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집에 가시죠. 예배당한 300명의 시선이 일순간 얼어붙는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추모의 자리에서 터진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 정숙은 당황하며 입술을 떨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남편의 마지막 예배마저 짓밟히는 순간의 참담함.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오래된 벽돌 교회.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첫 번째로 문을 여는 이가 있었습니다. 박정숙, 올해로 75세가 된 그녀는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아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교회 뒤편 작은 묘지에는 남편 박철수의 비석이 서 있었고 정숙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몸은 좀 어때요? 대답 없는 차가운 돌비석 앞에서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와의 대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참 좋네요. 여보가 좋아하던 계절이잖아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가을 아침의 선선한 공기가 볼을 스쳐 지나가고 교회 마당에 심어진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생전에 가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단풍 구경을 가자고 조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묘비를 어루만지며 정숙은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철수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는데 깨고 나니 옆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철수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면 정숙은 늘 같은 자리, 맨 뒷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철수와 함께 다녔던 추억의 자리였습니다. 철수는 키가 크고 목소리도 커서 앞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항상 뒤쪽에 앉았습니다. 지금도 정숙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고독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마치 정숙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은 혼자라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이 되자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화음을 마쳤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였는데 철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철수와 함께 부르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철수의 낮은 베이스 목소리와 정숙의 맑은 소프라노가 어우러지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정숙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어울려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정숙 권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김순자 권사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오세요. 같은 또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순자의 따뜻한 배려였지만 정숙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정숙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자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깊은 대화로 이어지기 전에 피하는 것이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골목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정숙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김치랑 두부 하나씩만 주세요. 그리고 우유도요. 혼자 드시기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사가세요. 사장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먹을 만큼이면 충분했습니다. 많이 사봐야 남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작은 식탁에 혼자만의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에는 네 식구가 함께 둘러앉던 넓은 식탁이었지만 이제는 정숙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선영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만 만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사진, 손주들의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들면 말이야. 말없이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되더구나.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젊은 부부의 모습이 아련했습니다. 25살의 정숙과 28살의 철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히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려오는 아들의 안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늘 의무적으로 들렸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잠이 안 와도 가슴이 답답해도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민수야, 너희들은 잘 지내지? 직장 일은 힘들지 않고? 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선영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통화는 늘 몇 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 챙기라는 말을 주고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바쁠 것 같아서 먼저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 혼자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서 정숙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무사히 교회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정숙은 남편이 남긴 일기장을 꺼내어 읽곤 했습니다. 철수는 생전에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숙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같은 소박한 일상의 기록들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며 정숙은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지만 사랑받았던 기억만큼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으니까요. 철수의 사랑이 여전히 정숙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교회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 하나가 정숙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고인이 된 박철수 집사를 기리는 추모 예배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정숙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정숙 권사님, 추모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 목사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박 집사님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이세요. 성도들도 다들 기억하고 계시고 많이들 오실 겁니다. 김 목사의 말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 가족과 함께 간단한 기도만 드리려고 했는데
큰 행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에 아버지 추모 예배가 있단다. 너희도 올 수 있지? 네, 어머니. 물론이죠. 선영이랑 같이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중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가족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추모 예배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벌써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오랜 신우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철수가 생전에 도움을 주었던 이웃들까지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철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남편이지만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선영이 검은 정장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철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울려 퍼지자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가는 장엄했습니다. 철수가 가장 좋아했던 이 노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김 목사의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철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가 교회와 이웃을 위해 했던 봉사들, 그리고 가족을 사랑했던 마음에 대한 따뜻한 회상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에 대한 김 목사의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도우셨고 교회 일에도 항상 성실하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한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선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선영아, 왜 그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손가방을 뒤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영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예배가 진행 중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도사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철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철수를 이 땅에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를 기억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선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집에 가시죠. 예배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00여 명의 시선이 선영과 정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예배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아직 예배가. 민수가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지만 선영은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피곤하실 텐데요.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선영은 더욱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되세요.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축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정숙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재촉에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면서 정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을 기리는 소중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철수에게 미안했습니다. 선영아, 왜 갑자기 그랬어? 교회 밖으로 나온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가방끈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선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배려일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느꼈던 그 어색한 시선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추모 예배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아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추모 예배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선영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갑자기 서둘러서 나가자고 했을까? 정말 정숙의 건강을 걱정해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교회 묘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제 추모 예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선영이 보인 이상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할 일인지 아니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정숙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정숙이 돌아보니 어제 추모 예배에서 봤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강에서 일하는 변호사 최인호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박철수님의 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철수는 생전의 법적인 문제나 복잡한 일은 정숙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에 관한 일입니다.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유언이라는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이요? 남편이 언제 그런 걸? 작년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박 여사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정숙은 작년을 떠올렸습니다. 철수가 폐렴으로 한 달간 입원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철수는 뭔가 심각한 표정을 자주 지었지만 정숙이 물어봐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고인께서 당부하시기를 추모 예배가 끝난 후에 가족분들께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자신 모르게 무슨 준비를 해놓았다는 건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유언장은 가족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남편이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했을까요? 그리고 왜 변호사는 하필 추모 예배가 끝난 지금 나타난 걸까요? 그럼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오늘 오후에 가능하시다면 아드님과 며느님께도 연락드려서 함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니 들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교회 사무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숙과 민수 그리고 선영까지 3명이 둥그렇게 앉았고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박철수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예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박정숙에게 내가 평생 모은 재산과 함께 해외에 있는 부동산들을 모두 정숙이에게 남깁니다.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외 부동산이라니 남편이 언제 그런 것을 마련했다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 토론토의 상가 빌딩 3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오피스 빌딩 4채, 그리고 호주 시드니의 주거용 빌딩 3채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민수와 선영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선영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네, 모든 서류가 정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재산 가치는 대략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300억이라는 숫자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남편이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숨기고 계셨나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지금 처음 알게 된 일인데 왜 숨겼다고 하는 걸까요? 나도 몰랐어. 정말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큰 재산을 부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정말 몰랐다니까. 철수가 나한테는 한 번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가족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더 아팠습니다. 이런 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변호사가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고인께서 부인께 말씀드리지 않으신 이유도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뵐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변한 눈빛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만 받았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정숙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괜찮다, 민수야. 너희나 잘 지내라. 어머니,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이야기 같은 거 하신 적 없으세요? 민수의 질문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결국 재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거였구나 싶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없었어.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수와 선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자리에 나온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영의 인사는 평소보다 공손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변한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유언장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공식적인 법원 날인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박철수님께서는 작년 병원 입원 중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인 2명과 의사 1명이 입회한 정식 유언장입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입원했을 때를 떠올려 보니 분명 뭔가 심각한 표정을 자주 지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물어봤지만 철수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박정숙에게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해외 부동산 10채를 모두 당신 명의로 남겨둡니다. 캐나다 토론토 상가 빌딩 3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피스 빌딩 4채, 호주 시드니 주거용 빌딩 3채입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철수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고 특별히 사업을 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인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건물의 소유권 증서와 관련 서류들이 정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죠? 저희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큰 일을 자식에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모르고 계셨어요? 이렇게 큰 재산을 남편이 혼자 관리할 수가 있나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보다는 탐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떠세요? 몰입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철수가 나한테는 한 번도. 정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게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세요? 선영이 본격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벌써 관리 이야기를 하다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처음이라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큰 재산을 혼자서 관리하실 수는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선영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이지만 정숙에게는 마치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말이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저희가 함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부동산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이런 재산들은 빨리 정리해야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선영이 재촉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어요. 철수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남겼는지부터 알아야겠어요.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여사님 혼자서 읽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읽어보겠어요. 정숙이 일어서자 선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중요한 걸 혼자 보시면 안 되죠. 저희도 알아야 하는 내용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면 혼자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철수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정수가 놀랐지? 미안해. 이런 큰 일을 혼자 준비해서 말이야. 하지만 이유가 있어. 우리 가족들이 돈 때문에 다투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 이 재산은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쓰라고 남겨둔 거야. 절대 부담 갖지 마. 편지를 읽으며 정숙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은 지 사흘 후 정숙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평소보다 많은 성도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숙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에는 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들었는데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서 해외에 재산을 많이 남기셨다면서요? 순자 권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추모 예배 때 변호사도 오고 그랬다면서요. 정숙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정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지만 정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 재산과 관련된 것일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전화로는 좀 그래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어쩔 수 없이 며느리 집을 향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서로 다른 동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민수집 거실에는 테이블 위에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자들과 투자 안내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이미 준비된 것 같은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선영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친절한 모습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 어머님 혼자서 그런 큰 재산을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숙을 바라보는 선영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움이야 고맙지만 어머님, 이건 정말 큰 돈이에요. 300억이라는 돈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선영이 이렇게 재산 이야기에 집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선영이 갑자기 집안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회사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니? 어머님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걸로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니? 대출이 좀 있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빚이 더 늘어났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정숙은 자식의 어려움을 몰랐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럼 얼마나 필요한 거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선영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정확한 계산을 해봤는데요. 선영이 미리 준비해둔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대출금 상환,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총 15억 정도면 저희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아요. 15억이라는 숫자에 정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평생 그런 큰 돈을 다뤄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5억이면 너무 큰 돈이 아니니? 어머님,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리는 거예요. 선영이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줘. 정숙이 말하자 선영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상황이 급해서 그러는데. 선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변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는데 재산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 민수가 아내를 타일렀지만 선영은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럴 때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정숙은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조용했던 선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볼게. 정숙이 일어서자 선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이 문제 해결하고 가세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해. 정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선영과 민수가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원했던 일인가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하는 게. 며느리 집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정숙은 남편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글씨체를 따라가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조급해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이런 시간에.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민수가 거실로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다급한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까지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보증을 섰거든요. 그런데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증이니 부도니 하는 말들이 어려웠지만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니? 50억이에요, 어머님.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 집도 날아가고 아이들도. 민수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숙은 50억이라는 숫자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 아닐까요?
민수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걸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드렸나요? 선영은 평소와 달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아, 이게 정말 급한 일이야? 정숙이 며느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급해요. 이 서류들 보세요. 은행에서 온 최종 통보서예요. 정숙이 서류를 보니 정말로 은행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아, 이런 일이 갑자기 어떻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어머님 걱정시키기 싫다고 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선영의 고백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이런 큰 문제가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민수야, 그게 정말이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해결하려고? 50억을 어떻게 알아서 해결해?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큰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으니까. 선영이 다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아, 너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니? 정숙이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빠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회계 일도 보고. 회계 일을? 너는 전업주부인 줄 알았는데? 정숙의 추궁에 선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도와주는 정도예요. 민수가 아내를 도우려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까지 해결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보인 전문적인 지식과 미리 준비된 서류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터진 이 문제의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너무 우연치고는 교묘했습니다. 민수야, 이 문제가 정말 내일까지 해결해야 하는 거니? 네, 어머님. 은행에서 최종 통보를 했어요. 내일 오후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민수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돈 때문에 다투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는 철수의 말씀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정숙이 말하자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왜 이렇게 미루시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급변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평소 공손했던 선영이 이렇게 윽박지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영아,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말해?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선영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오빠도 답답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차피 그 돈 쓸 일도 없으면서. 선영아. 민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영의 본심이 드러난 후였습니다. 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돈 쓸 일도 없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집에 가겠다. 정숙이 일어서자 선영이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하지만 정말 도와주세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그 돈 쓸 일도 없으면서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숙은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선영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영의 인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불편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가 너무 급해서. 민수가 사과했지만 선영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정말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서류, 계약서, 그리고 각종 법적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서류들만 서명해 주시면 돼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숙은 서류들을 보며 어지러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정숙에게는 암호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 어머님,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내용은 저희가 다 확인했으니까요. 선영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선뜻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그렇게 신중하게 남겨둔 재산인데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정숙이 말하자 선영의 얼굴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미루시는 거예요? 저희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아까우신 거예요? 선영의 말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선영은 이미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어차피 혼자 사시면서 그 많은 돈 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저희라도 써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숙은 며느리의 날선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선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은 교회나 다니시고 혼자 살면서 돈 쓸 일도 없으시면서 왜 저희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숙은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마음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정숙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감정이요? 그럼 저희 감정은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선영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원망 어린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정숙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단해요. 해외 건물 중에서 절반만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절반이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15억을 빌리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조금 일찍 받는 것뿐이에요. 선영의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라는 말이 맞기는 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선영은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술술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이런 일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이런 일 처음이니? 정숙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부동산 투자 같은 거요. 하지만 정숙은 며느리의 대답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고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아들의 눈물을 보며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설령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들이 고생하는 것은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울지 마.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숙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 철수가 왜 이런 재산을 자신에게만 남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결정해 주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선영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정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답을 줄게. 오늘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어머님,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말이 끝이야. 내일 오전에 연락하겠어.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정숙은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당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남편의 지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철수의 글씨 하나하나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의 절박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도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 말씀대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건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목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권사님,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김 목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숙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정숙 옆에 앉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정숙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해외 부동산,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변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아이들이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 게. 김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권사님, 고인이 되신 철수 집사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철수 집사님은 평생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이셨거든요. 김 목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정말로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도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김 목사의 조언에 정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내릴 수 없었던 결정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정숙은 약속대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50억이 필요한 거니? 정말로 내일까지 해결해야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뭔가 진실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니? 회사 문제는 맞아요. 하지만 50억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까지도 아니고 정숙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한 거니? 정확히 말해봐. 1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한 달 정도는. 민수의 고백에 정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민수야, 왜 거짓말을 했니? 죄송해요, 어머님. 선영이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머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다고. 결국 며느리의 계획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정숙은 선영의 계산적인 모습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 선영이는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어머님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며느리와 직접 대화해야 했습니다. 선영이한테 말해. 지금 당장 오라고. 1시간 후 선영이 정숙의 집에 왔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편지와 유언장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결정해 주셨어요? 선영이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앉아. 선영은 정숙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어. 50억이 아니라 10억이고 내일까지가 아니라 한 달 여유가 있다면서?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왜 거짓말을 했니?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이 미루실까 봐서. 그리고 정말 급한 건 맞아요. 급하다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니? 정숙의 질문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정숙을 만만하게 봤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아, 너는 왜 이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니? 민수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숙의 예리한 질문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냥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공부? 며칠 만에 전문가처럼 될 수 있는 공부가 있니? 정숙은 며느리의 거짓말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선영이 마지못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언제? 결혼 전에. 그리고 최근에도 잠깐. 정숙은 며느리가 지금까지 숨겨온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업주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운 거니?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님이 어차피 쓰지도 않을 돈이잖아요. 저희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게. 그만해. 정숙이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그 돈을 쓰지 않는다고 했니? 내가 언제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어? 선영은 정숙의 분노에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남편이 죽어서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너희가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선영아.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 돈으로 철수와 함께 가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싶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고 싶어. 정숙의 고백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그저 늙고 무력한 존재로만 생각했던 자신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기다려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